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촌파고다 탭스 강사 정지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요.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뉴탭스로 시험이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알맞게 시험 안에서 어떤 부분들이 변동이 되었는지를 저랑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또한 이제 제 오프라인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탭스 변경사항은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문항수가 축소된 건데요. 기존의 구탭스로 따졌을 때 200문항에 해당하는 문항수가 135문항으로 축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탭스를 한 번쯤 아니면은 오랫동안 공부를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달가워야 할 만한 소식이죠. 왜냐면 체력적으로 우리가 많은 문제를 푼다는 것 자체가 부담감으로 느껴졌는데 그 부담감이 조금 줄어든 거니까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시험 시간도 덩달아 축소가 됐겠죠. 당연히 문제가 줄어든 만큼이요. 그래서 기존의 시험 시간은 대략적으로 2시간 20분 정도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1시간 45분 정도로 변동이 되었어요. 세 번째, 점수 체계가 바뀌었다는 얘기인데요. 총점이 기존 탭스에서는 990이 만점이었었는데 뉴탭스로 변동이 되면서 얘는 몇 점? 600점이 총점 만점으로 우리가 환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크게 변동된 사항은 요 세 가지 정도로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 넘어가서 각 영역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조금 세부 사항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뉴탭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문항은 원래는 60문항이었었거든요. 근데 60문항이 총 몇 문항? 40문항으로서 20문항이 줄어들었고요. 시험 시간은 40분, 이제 배점으로 따지면 240점에 해당하는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위에 있는 표가 기존 탭스에 해당하는 파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파트 1, 2, 3, 4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에 해당하는 문항수는 다 동일했어요. 15문제씩 총 몇 문제? 60문제였었죠. 자, 그래서 탭스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질의응답, 짧은 대화, 긴 대화, 그다음에 담화문으로 끝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었고, 뉴탭스를 바뀌면서 파트 1, 2, 3, 4까지는 사실상 문제 유형은 동일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트 3와 파트 5에서 별표를 쳐놨잖아요. 이게 가장 큰 눈에 띄게 바뀌는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파트 3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긴 대화로서 대화문이 나오는 거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파트 3 같은 경우 이전 탭스에서는 지문을 2번 들려줬다라고 하면 얘는 1번을 들려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에 사실 탭스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파트 3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 번 들려주다 보니까 조금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로 바뀌게 되면서 노트 체킹을 조금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차이점은 파트 5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뉴탭스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신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 개수는 총 4문제로 출제가 되는데요. 사실상 4문제긴 하지만 파트 5의 가장 큰 특징이 한 지문에 2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개수는 4문제지만 지문으로 따지면 총 몇 지문? 2개의 지문이 나온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트 5와 파트 4는 담화문으로 똑같긴 하지만 지문의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파트 5 같은 경우는 한 지문의 길이가 좀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얘는 1분 정도에 해당하는 긴 지문, 담화문이 나오게 되니까 이 점 유의해서 푸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넘겨서 뉴탭스에서 어휘와 문법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게 될 텐데요. 자, 일단 구탭스 먼저 보면 기존 탭스는 문법과 어휘 영역의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었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탭스에서는 문법과 어휘가 서로 다른 분리된 영역으로서 우리가 풀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뉴탭스로 바뀌면서 순서가 일단 어휘가 먼저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어휘가 먼저 앞으로 나오고 나서 어휘랑 문법이 통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분리된 영역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큰 차이점은 기존의 문법과 어휘는 총 파트 1, 2, 3, 4 다 합쳐서 50문항 이었다고 하면 각각의 어휘와 문법이 30문항으로 문항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도 여기서 느끼셨겠지만 기존 탭스랑 구탭스에서 달라진 점은 사실상 문항수가 줄어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문법과 어휘를 공부하던 대로만 이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도 다 잡고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러분 뉴탭스의 독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볼 텐데,
일단 기존 탭스에서는 파트 1, 2, 3로 이루어져 있었고 총 문항 개수가 40문제였었거든요. 근데 뉴탭스로 바뀌면서 총 35문항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지문을 풀 때 주어지는 시간은 40분이고 청해와 마찬가지로 배점은 24점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탭스에서 어떤 부분들이 변동되는지를 보는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여러분 파트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별표가 쳐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파트 4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해에서 신유형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신유형이라고 하면 기존 탭스에는 없던 한 지문에 두 문제를 푸는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문항 수로 따지면 10문제이긴 하지만 지문으로 따졌을 때는 몇 가지 지문? 5가지 지문이 출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사실상 파트 1, 2, 3가 다 기존 탭스의 문제 유형이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이제 문항 수가 조금씩 줄어들었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고 위치가 조금 바뀌었죠. 파트 3에 해당하던 흐름상 어색한 부분 골라내는 문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 문장이 있고 어색한 부분을 골라내는 그 문제가 파트 2로 변동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파트 2에 해당하는 21문제가 13문제로 파트 3에 위치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독해를 풀 때 사실상 신유형이 추가가 되긴 했지만 여러분 신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파트 3에서 풀던 중심 내용, 세부 내용, 추론 문제들 있죠. 이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지 시간 분배만 조금 잘 하신다라고 하시면 뉴탭스에 해당하는 신유형도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면 뉴탭스에 대한 간략적인 그 설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프라인 수업에서 실제로 제 수업에 오셨을 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크게 레벨이 3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300, 400, 500인데 난 한 번도 탭스를 공부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점수가 어떤 구탭스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점수에 위치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300반 같은 경우에는 구탭스 기준으로 봤을 때 600점에 해당하는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400점은 700점에 해당하는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500점 반 같은 경우에는 800 또는 850점 이상으로서 고득점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출강하시는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300점에 해당하는 반의 특징부터 보도록 할 텐데 여기 나와 있듯이 일단 뉴탭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문법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각각 하루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주제별 문법과 기본 어휘를 암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유형별 파트별로 기본뿐만 아니라 실제 시험에 대한 유형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 개념도 챙겨야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돼 있고 마지막으로 청해랑 독해에서 여러분들이 오답만을 소거를 해도 정답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트릭들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유형을 통해서 정답 찾기 훈련을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400반으로 넘어가서는 400반 같은 경우는 기출이나 기출 예상 문제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은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적용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400반을 실제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본인이 틀리는 문제만 항상 틀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틀리는 문제를 분석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설을 해서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법 포인트와 정답만 골라낼 수 있는 청해 훈련을 합니다. 반복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스닝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딕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들리는 그런 훈련들을 이 반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500반으로 넘겨서 500반 같은 경우는 고득점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300반과 400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실전 반이기 때문에 단기간 고득점 취득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수강하실 수 있고 600반 같은 경우에는 기본 어휘를 암기했다라고 하면 사실 50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고난이도 어휘 있죠. 실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야. 어휘집 보면 기본 어휘 플러스 고난이도 어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휘들을 다잡는 훈련들 또한 이제 한 단어가 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유의어라든지 반의어 같이 이제 함께 챙겨드리는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개인별 문제풀이 피드백 얘는 사실상 요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주 틀리는 문제는 500반을 들으시는 분들도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개인별로 자주 틀리는 문제 왜 이렇게 그 개념에 대해서 부족한지 우리가 저와 함께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그럼 저의 그 레벨별 강의 특징이 아니라 제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카톡으로 매일매일 숙제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날 우리가 공부했던 필기 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어떤 탭스에 대한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데일리 문법 퀴즈라든지 청해 표현 퀴즈를 10개 정도 이렇게 하루에 감을 잃지 않게끔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뉴탭스와 관련한 최신 자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탭스에서 자주 나오는 빈출 가산 불가산 명사라든지 청해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황별 어휘 집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무제한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수업이 항상 끝나고 난 뒤에는 필수 스터디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주교재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고, 모르는 문제는 제가 직접 올라가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밀착 스터디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5번과 6번은 사실상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 막막해질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상담이 필요하실 때 저에게 언제든 요청만 하시면 그에 해당하는 피드백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질문이 있을 경우 카톡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톡으로 저한테 편한 시간에 보내주시거나 그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7번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시험 앞 뭐 전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주일 남겨진 그 시점에서 모의고사라든지 특강은 특강인데 어떤 특강? 무료 특강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챙기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그래머 키포인트라고 여기 써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제 수업에서 여러분 문법 문제를 풀 때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요령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이 뒤에 바로 우리가 예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면 좋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 문제는요, 여러분 무조건 뭐부터 읽어야 된다? 보기부터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기부터 읽기 전에 일일이 해석, A가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 B가 응답하는 게 무엇인지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무조건 보기부터 읽으셔야 되고, 보기부터 봤을 때 보니까 보기에 해당하는 A, B, C, D에 나온 단어들이 조동사, 접속사, 전치사다. 그럼 얘는 그때 뭐 한다, 여러분? 그때 위로 올라가서 의미를 파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기를 또 봤더니 그때 나오는 단어가 동사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그때는 무조건 이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수, 태, 시제 꼭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 공식처럼 푸는 문제들이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애들이 뭐 가정법, 도치, 어순, 바이럴 타임, 구문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추가 예시로 우리가 예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 다섯 번째 특징으로 보면 여러분 관용 표현들이 있어요. 관용 표현이라는 건 사실상 수거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거 예를 하나 제가 써드렸죠. in display가 있고 on display가 있는데 X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in display 무슨 뜻이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뭐 얘는 참고로 on display는 전시 중인이란 뜻이에요. 전시 중인. 그래서 뭐 어떤 그림들이 전시가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 these pictures are in display 그러면 사실상 문법적으로는 일형식 문장으로서 말이 되거든요. 하지만 해석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문장이에요. 왜? 전시 중인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린 전치사 in을 쓰니까 안 쓰니까? 안 쓰니까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사실상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암기를 해야 되는 포인트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실전 문제로 넘어와서 여러분 저랑 같이 두 문제 정도를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A, B, C, D 1번 문제를 보니까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보기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니까 일단 얘는 뭐를 묻는 문제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단어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refurbish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참고로 refurbish라는 동사로서 대표적인 타동사예요. 무엇을 재단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타동사라는 거 일단 체크하고 동사와 관련한 문제는 제가 뭐부터 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수 보고, 태 보고, 그 다음에 시제 이렇게 보라고 말씀드렸죠. 봤더니 A, B, C, D 보니까 다 복수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수를 건드리는 문제는 없으니까 얘는 탈락인 거고, 태를 건드린 문제,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건드리는 문제를 봤더니 일단 BPP 있고 BPP 있고 능동이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태를 건드리는 문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시제 보니까 뭐 현재도 있고요. 현재 진행도 있는 거 보니까 시제도 체크하고 넘어가라는 문제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랬을 때 태를 먼저 봐야 되는데, 태라는 거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사가 무슨 동사라고 말씀드렸죠? 타동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타동사는 뒤에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목적어가 존재해야 되는데 딱 봐도 여러분 해석 안 해도 as executive switch라는 전치사구로 날려버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무조건 수동으로 가야 된다 요 얘기예요. 그러면 능동의 애들을 날리면 A랑
C번은 날릴 수 있겠죠. 그럼 정답은 B 아니면 D번 났는데 그때 시제로 보는 거거든요. 시제 같은 경우는 의미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해석으로 보셔도 돼요. 첫 번째, A가 얘기를 하죠. What's all the construction noise next door? 그러니까 옆방에서 들려오는 저 소리는 뭐니? 공사 소리는 뭐니라고 물어보니까 그 방들은 중역실로서 뭐하고 있다? 재단장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지금 들려오고 있는 소리를 나타내는 거니까 정답은 뭘로 가야 된다? 현재 진행을 나타내는 정답은 D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죠. 현재 시제는 왜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현재 시제는 딱 세 가지 경우에만 쓰여요. 어떨 때? 첫 번째는 일반적인 현재의 상태를 나타낼 때 쓰이거나 두 번째는 일반적인 사실이나 불변의 진리, 세 번째는 반복적인 습관을 나타낼 때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사실이나 현재의 뭐 상태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일의 진행 상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D번으로 가는 게 알맞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는데 여러분, 두 번째도 문제는 항상 무조건 뭐부터 본다 여러분? 보기부터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기부터 보니까 딱 봐도 do라는 공통적인 동사를 변형을 했고요. is doing, will be doing, has been doing, will have been doing 다 시제를 건드리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00% 동사와 관련한 문제 중에서도 일단 아무리 봐도 수를 건드리는 문제 없죠. 다 BPP 뭐 수동 형태 없으니까 얘는 100% 뭐를 건드리는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시제만을 건드리는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시제를 건드리는 문제는 위로 올라가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는지 또는 해석상에서 특정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중요 포인트는 요거였어요, 여러분. by the time 구문이었거든요. 제가 우리 아까 문법 키포인트 설명드렸을 때 공식으로 푸는 문제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표적인 애가 by the time이에요. 이런 애들은 해석 하나 하지도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요금은 보시면 되겠죠. by the time은 사실상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서 뭐뭐 할 때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나오겠고 접속사를 포함한 주어 동사를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주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공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by the time 뒤에 나오는 종속절의 동사가 현재 시제일 때는 무조건 뭘로 간다? will have pp로 가고 두 번째, 과거 시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주절의 동사는 무조건 뭘로 간다? had pp로 간다라는 거. 그럼 얘는 딱 보자마자 여러분 by the time 다음에 Kyle 주어 나왔고요. is done, mowing the lawn이라는 표현 나네요. 그럼 딱 보자마자 무슨 시제 나왔죠? 현재 시제 나왔으니까 주절에는 무조건 뭘로 간다? will have pp. 정답 몇 번? D번으로 간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초과돼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실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보시면 5초 안에는 풀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됐어요, 여러분. 제 강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딱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파고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제 실제 수강생분들이 이렇게 수강후를 남겨주신 것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캡처를 해놓은 거거든요. 카톡 캡처를 해놓은 건데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점수가 오르면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뭐 한두 달 듣고 나서 어느 정도 점수가 상승했다라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 수업을 꼭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 아낌없이 자료를 풍부하게 많이 나눠드립니다. 대표적인 게 주교재 말고도 부교재도 있고 청해 표현집이라든지 복화 어휘집이라든지 단어장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자료는 좀 만들어주세요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다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너무너무 넘쳐나니까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이 공부하실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 1대1 학습 상담 및 자유로운 Q&A.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건데 여러분 수업 후에 공부를 하다가 질문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궁금한 거를 다음 수업 때까지 물어보기에는 너무나도 좀 기다리는 게 답답하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카톡으로 궁금한 부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남겨주시고 모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네, 추가적인 이 사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저랑 본 건 여러분 뉴탭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봤고 제 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많은 분들이 뉴탭스를 실제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탭스라는 시험 자체가 까다로운 시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하시면 그 노하우를 제가 단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달성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략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을 신촌 파고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